안녕하세요. 틈틈육아입니다. 베이비 사인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이비 사인이란 말을 아직 하지 못하는 아기가 자신의 요구를 특정 몸짓이나 손짓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사실 저는 제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베이비 사인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기가 워낙 어려서 언어 발달에 그닥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때라 크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지나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책을 보다가 우연히 베이비 사인에 대해 더 알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들과도 이 내용을 나눠야겠다 싶은 마음에 베이비 사인에 관한 영상을 바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베이비 사인을 사용하면 좋은 이유, 그리고 베이비 사인을 언제부터 사용하면 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지 등 베이비 사인의 효과와 활용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볼게요. 오늘의 영상은 제 채널에서 벌써 여러 번 다룬 책이죠. 세계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육아법만을 담은 책 최강의 육아와 국내 최고 아기 발달 전문가 중 한 분이신 김수연 박사님의 책 0에서 5세 말걸기 육아의 힘 이렇게 두 권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베이비 사인을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부모와 아기 간에 베이비 사인이 만들어져 있으면 아기가 말문이 트이기도 전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아기가 울거나 보채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연구자들은 베이비 사인이 언어 발달 지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발달 지연이나 감각 기능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한편 베이비 사인이 언어 발달을 늦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또 15에서 23개월 아기의 언어 발달 능력을 평가할 때 아기가 얼마나 단어를 소리내어 말할 줄 아는가 하는 언어 표현 능력보다는 얼마나 말을 잘 이해하는가 하는 언어 이해 능력이 평가에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기가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말을 걸어주는 베이비 사인의 사용은 아기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또 정상 청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수화를 가르쳤을 때의 효과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미국식 수화를 1년간 가르쳤을 때 어떤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우선 어휘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치원생의 어휘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높아지는 결과도 있었고, 독서력도 높아졌으며, 단기 기억력도 약간 상승해 단어를 더 오래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시공간 인지력도 향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사물과 패턴을 시각적으로 식별하고 인식하는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마음속에서 재현하는 능력, 또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방향을 바꿨을 때의 형태를 상상하는 능력과 관계된 것으로 엔지니어나 건축가에게 필수적인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은 몸으로 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열심히 익히려고 하고 또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했어요. 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제가 따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베이비 사인을 사용하면 집중력과 관찰력이 좋아지고 손놀림 자체가 뇌를 자극해 뇌 발달을 촉진시키며 부모와의 더욱 원활한 소통으로 애착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베이비 사인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아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베이비 사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기가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베이비 사인이라든지 아기가 자신이 이해한 상황을 나름의 몸짓으로 표현하는 베이비 사인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아기가 만들어내는 사인들은 아기의 행동을 꾸준히 관찰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몸짓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기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따라서 아기의 사인을 캐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가 사인을 만들어 말을 행동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 사인은 직접 자유롭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베이비 사인 책이나 영상 혹은 강의를 통해 배워서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어느 쪽이든 아기가 따라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하고 또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라는 신호는 소젖을 짜듯 한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으로 하고 좀 더는 왼손과 오른손 끝을 톡톡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호를 만들었다면 아기에게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사인을 보여주며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뜨겁다, 차갑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자고 싶다, 주세요, 고맙다 등 만들 수 있는 사인이 아주 많은데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베이비 사인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근육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생후 6개월에서 생후 9개월쯤 훈련을 시작하면 베이비 사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자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아기에게 베이비 사인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해당 단어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에만 베이비 사인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약 4개월간에 걸쳐 느긋하게 가르쳤는데 꽤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직 어린 아기에게 베이비 사인을 훈련시키듯 가르치며 따라하게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자가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베이비 사인을 접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베이비 사인을 활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기와 자주 사용하는 단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 더 주세요 같은 것들이 있겠죠. 모든 사인을 익히겠다는 부담스러운 미션에 섣불리 뛰어들지 말기를 책은 조언합니다. 또 여러 사인을 조합해서도 사용해 보세요. 파스타보다는 파스타 더 먹을래? 라고 말하며 사인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심을 가지세요. 아기의 기질에 따라 부모의 사인을 금방 모방하고 활용할 수도 있고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표현해주면 아기는 부모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므로 꾸준하게 아기에게 행동으로 말을 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베이비 사인으로 아기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 말수를 줄여버리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말과 베이비 사인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이비 사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장점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베이비 사인만을 다룬 책도 있고 강의들도 있고 또 노래 영상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요. 베이비 사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베이비 사인 더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